그 대신에 문제는 여러분들 그 물세탁기가요, 그 스팀이 다 들어가야 돼요. 물세탁기를 구입하게 되면은 스팀 연기를 안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 스팀 나온 굿즈는 다 있어요. 제조사에서 만들 때 진짜 옛날 뭐 30년 전 기계 아닌 이상은 요즘 나오는 기계들은 다 보면 물세탁기에 스팀 라인이 다 들어있어요. 연기를 하면 돼. 근데 그 연기를 안 해. 왜? 사고 난다고. 사고 일어난다고. 사고 일어난다고 찬물을 빠는 거야, 전부 다. 그럼 때가 나갑니까? 그러니까 전처리를 하는 거야, 이제. 안 나가니까, 찬물을 빠니까 때가 안 나가니까 이제 전처리하는 거예요. 환경을 만들어야죠, 환경. 작업 환경을 안 만들어주고 작업을 하려니까 힘든 거죠. 일단은 첫 번째, 물세탁기에 온수가 아니고 스팀 라인을 연결하세요. 스팀 라인을 연결해가지고 온도를 한 38도 정도 맞춰가지고 딱, 전처리 하지 말고 원샷 연수세제 파워풀 7 넣고 미라클로 좀 발라주고 그냥 발라만 주면 돼요. 붓으로 발라주면 돼요. 손으로 문지르는 게 아니고 붓으로 찍어서 발라주면 돼요. 그냥 잡아주면 돼요. 그거는 들어가기 직전에 발라서 잡아주면 돼요. 그러면 사고 안 납니다. 깨끗하게 됩니다. 그거 쉬운 거를 왜 힘들게 해요? 여러분들은 사고, 내 이제 사고 났다고 전화 온 사람 아무도 없더라고. 아직까지. 그래도 그게 나는 참, 내가 그래도 가르치긴 잘 가르치겠구나. 사고 안 나는 거 보기에. 뭔 되면요, 사고 엄청나게 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사고 났다고 내내 전화 온 거, 요즘 걸려서는 없어요. 진짜 없어요. 미리 단톡방에서 물어보고 다 물어보고 어려운 거 다 하니까, 뭐, 진짜 여러분들은 걱정이 안 돼. 근데 여러분들이 아니고, 저는 여러분들만 있는 게 아니고, 일반 세탁자들하고도 다 그걸 하잖아요. 그러면 전화가 많이 옵니다. 전화 와서 어떤 분들은 내일 좀 해달라고. 옛날에 내가 많이 했잖아요. 진짜 이 책을 만들기 위해서, 자료를 구하기 위해서 전국에 있는 세탁업자들의 사은품을 내가 다 받았어요. 한 5년 동안. 받아가지고 그걸 다 처리하고. 그 시절이 강성훈 사장님 아실 거예요. 맞죠? 네. 옛날에 한 10년 전에 매일 했어요, 매일. 그때 오포 있을 때 맨날 사고 전국에서 받아서 살려가고 찍고 자료 만들고 막 다 했어요. 저기서 고참 한 사람 앉아있네. 그래서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런 걸 다 하면서 자료를 만들어 놓고 했기 때문에 근데 그걸 보고 지금 와서 전국에 있는 분들이 세탁소, 여러분들처럼 공부하지 않는 분들이 연락을 많이 와요. 참 깝깝해요. 뭐, 말로서 모든 게 다 해결되는가? 안 돼요. 그래서 혹시 이 유튜브로 보시는 분이 있으면 와서 공부하세요. 공부하면 해결돼요. 지금 제가 여기 저만 이렇게 카메라로 찍고 있으니까 여기 교육받는 사람이 뭐 없고 혼자 떠드는 줄 알아요. 그 보는 사람, 그 혼자 떠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행히 사고가 안 나니까 참 좋아요. 근데 이제는 뭐냐면은 세탁만 그렇게 하면은 98% 얼룩은 다 빠집니다. 그 전에 예를 들어서 세제를 옳은 선택을 하지 않고 세탁에서 빠져나온 것들은 한 80% 빠져나가요. 보통 일반적인 세제를만 써가지고는 한 80% 정도 얼룩은 빠지고 20% 정도 남아요. 그러면 그 20%를 이제 후처리로 얼룩 빼기 약품으로 다 뺍니다. 빼다가 보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제가 시킨 대로 하면은 98% 정도는 다 빠지니까 한 2% 정도 안 빠져요. 그건 무슨 얼룩이냐 하면은 뭐 실리콘이나 볼펜이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특수한 얼룩. 이런 것들을 보면 안 빠집니다. 그거는 별 어쩔 수가 없어요. 별도로 빼내야 돼. 그래서 얼룩 빼기는 될 수 있으면 안 하는 게 좋다. 세제에서 모든 얼룩을 다 빼는 게 가장 좋다. 저는 여러분들한테 그거를 알려드리고, 이제 나머지 2% 안 빠지는 얼룩에 대해서 이제 오늘 공부할 거예요, 이제. 2%, 그 2%를 위해서. 2% 안 해도 돼요, 솔직히. 솔직한 말로. 98% 얼룩만 빼가 추구시켜도 그 가게는 일 잘한다고 소문납니다. 진짜요. 왜?
여러분들처럼 여기 와서 공부를 하는 분들은 그렇게 하지만 그렇지 않는 분들은 아직까지도 세탁소에서 한 60%, 70% 정도만 얼룩을 빼주고 나머지는 못 빼주고 그냥 출고시킨다고. 왜 그러냐면 물세탁을 안 하니까 그래요. 물세탁을 두려워서 못해요. 여기 라벨에 드라이클리닝 표시되어 있고 드라이 해놨겠다고. 분명히 옷은 폴리에스테르야, 이거 폴리에스테르. 폴리인데 이거, 자, 폴리, 요, 몸판은 검정이고 카라가 하얀 카라로 되어 있어. 드라이 클리닝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 무조건 드라이 한다고 드라이 했어요. 근데 이 검정에서 흰쪽으로 색깔이 다 빠질 거면 이 사고 일나죠. 그래서 물을 두려워하니까 제가 이 얼룩 빼기를 하기 전에 그 기술 강의하기 전에 좀 잔소리 같은 말이겠지만 우리 세탁업소 사장님들이 본인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이 자부심이라든지 아니면 본인에 대한 일이 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좋은 기술이고 위대한 기술인가를 망각하고 살아요. 자,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이 보면은 세탁소 뭐 어제 아래 시작한 사람도 있겠지만 실제적으로 다 보면 10년, 20년 다 하신 분이에요. 심지어 30년 이상 하신 분도 있고. 한 업종에 그 정도 오래 일하다 보면요. 선수가 돼 있어요. 맞죠? 선수가 돼 있으면은, 자, 사람은요, 인간은 다 똑같아요. 직업에 귀천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옛날에는 직업에 귀천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런 시대도 아니고, 지금은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다, 사람은 다 평등하고 똑같아요. 내가 세탁소 일을 하느냐, 내가 뭐, 병원에 의사 일을 하느냐, 변호사를 하느냐, 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되잖아요. 그럼 전문가는 전문가다운 대접을 다 받잖아요. 다 보면 우리 주위의 모든 업종을 한번 보세요. 업종. 기술직 업종. 모든 기술직 업종들은 다 그에 대한 그러니까 처음 하는 견습생이 아닌 이상 견습생은 월급이 없어요. 따지고 보면은. 기술을 배우는 입장이기 때문에 돈을 내놓고 배워야 돼요. 하지만 견습생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기술을 가지고 하는 업종들을 보면은 다 10년 이상 하면요. 선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정도의 대우를 다 해줘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본인들이 세탁소 일을 하면서 10년, 20년, 30년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 기술이 없던 시절, 옛날에 10년 전에, 20년 전에 내가 없던 시절, 그때를 생각하고 지금 현재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탁용품을 기술료라는 걸 받지는 못해요. 옛날 생각을 하니까 그래. 내가 기술이 없을 시절에. 근데 그 시간이 지나면서 경험이 쌓이고, 여러분들 하루에도 몇 가지, 뭐, 하루에 50가지, 10가지, 100가지씩 옷을 만지면서, 종류를 만지면서 세월을 보내왔잖아요. 그럴 동안에 얼마나 많은, 물론 상세한 기술들은 없을 수 있지만, 경험이 쌓였잖아요. 경험이 기술이에요. 따지고 보면은. 그 경험이 쌓여있다 보니까 그 경험이 나의 기술인데, 왜 자꾸 보면은 세탁소가 무슨 죄인입니까? 우리 똑같은 인간이에요. 다 똑같은 평등한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어차피 밥 3끼 먹고 사는 건 똑같고 죽을 때는 다 죽어야 되고 코로나 걸리면 다 같이 걸리고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왜 세탁소 하시는 분들, 이 사장님들이 자기를 낮추세요? 낮추면 안 돼요. 기술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자 일반 식당에 그냥 밥집에 정식집에 밥 한 그릇 한 8,000원 합니다. 8,000원. 그 사람은 뭐 그냥 아주머니니까 기술이 없으니까. 한데 호텔에서 정식을 한 그릇 호텔 셰프가 착 해가 나왔어요. 정식 거의 똑같은 거를 3만 원 받아요. 3만 원 정식 한 그릇에 예를 들어서. 그럼 뭐예요? 그 사람은 기술료를 받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은 이제 기술을 배우기 전과 이제 기술을 배우고 그동안에 기술이 쌓였으니까 이제는 그만큼의 기술료를 합당하게 받아야 돼요. 특히 얼룩 빼기 요금은요. 기술료 안 받으면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기술 100단 되면 뭐 할 거예요? 기술료 안 받는 기술은 기술이 아니잖아요. 저는 그게 답답한 거예요. 저는 이 기술을 배울 때 돈을 30억을 내가 갖다 퍼부주고 배우면 돼요.
여러분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10년이라는 시간과 돈 30억이라는 30돈을 갖다 바치고 기술을 다 배우고, 물론 얼룩 빼기 기술도 세탁 기술도 있지만 또 세제 약품 만드는 기술도 있고 노하우도 이런 거 다 돈을 주고 다 빼왔어요. 이 배운 기술을 여러분들한테 전수를 해주는 거잖아요. 물론 세제 약품은 빼고, 그건 먹고 살아야 되니까 빼고, 제가 두 가지를 배웠어요. 일본에서 세탁 기술을 배우고 세제 만드는 기술을 배우고 두 가지를 배웠어요. 세제 만드는 기술은 내 먹고 살아야 되니까 가르쳐 줄 수 없고, 세탁하는 기술은 여러분들 내가 무조건 다 가르쳐 줘야 돼요. 나는 일본의 세제 제조 메이커 AMG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세제 제조법을 배웠고, 다나카 선생한테 세탁 기술을 배웠어요. 돈 많이 들었습니다. 시간도 많이 투자했고, 이 좋은 기술 여러분들한테 주면 여러분들은 이게 대해서 기술적으로 꼭 받으셔야 된다고. 오늘 얼룩 빼기 교육을 들어가기 전에 먼저 이런 마인드를 가져야지 되지. 안 그러면은 별 필요 없어요. 뭐, 이 힘든 일주일 내가 고생하시고 여기 와서 뭐 또, 그럴 필요 없잖아요. 여기 오셨으면은 이제는 돈을 더 받아야 되니까. 그래야 저도 좋아요. 여러분들이 못하면 내가 더 슬퍼요. 매출이 올라가고, 일이 많다 하고, 원장님 감사합니다 하고, 나 이런 소리 듣기 좋아요. 왜? 선생은 다 그래요. 제자가 잘 돼야지. 잘 돼야지. 제자 잘 된다고 내가 배 아파할까요? 절대 안 그렇습니다. 부모 마음하고 똑같은 거, 우리 다 부모잖아요. 자식 잘 되는 거 다 좋아하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이 시간에 이제 얼룩빼기 교육을 더 전에 마음가짐을 꼭 얼룩빼기는 기술료를 추가로 받는다. 자, 세탁하면서 빠진 얼룩에 대해서는 요거는 세탁요금 미리 받았잖아. 세탁요금이라는 걸 받았어. 근데 세탁하는 과정에서 안 빠지고 나온 얼룩은 그게 바로 별도의 얼룩빼기 요금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손님 옷을 가져왔을 때 요 얼룩만 빼주세요. 피를 묻혀왔다. 뭐 그때는 세탁을 하는 과정 아니지만은 별도의 얼룩 요금을 받아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 프랜차이즈 업체들 여러 군데 있잖아요. 그린 그다음 A 쭉쭉 특공대 쭉쭉 많이 있잖아. 다 그런 데 보세요. 얼룩 빼기 요금 다 별도로 다 받습니다. 오히려 그런 데가 더 잘 받아요. 요금은. 세탁 요금이 여러분들보다 조금 살지 모르지만은 별도 얼룩 빼기 요금으로 다 추가시켜가지고 그 돈 다 뽑아내요. 옛날에 프랜차이즈가 세탁료가 샀지 지금 아닙니다. 거의 오히려 보면 어떤 일반 세탁소보다 더 많이 받아요. 세탁소가 오히려 적게 받는 데가 천재예요. 그 왜 그러냐면은 보세요. 프랜차이즈는 뭔가 교육이 딱 돼 있고 기술은 솔직히 여러분들보다 좀 떨어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기술은 떨어지지만은 본사에서 전문적인 비즈니스 영업 교육을 시키잖아요. 그걸 다 받으면서, 그러다 하다 보니까 소비자 응대를 잘하는 거예요. 소비자에 대한 응대를 잘하다 보니까 고객들이 거기에 대한 합당한 요금을 지불합니다. 고객 응대를 잘하니까. 여러분들도, 저도 언젠가 시간 한번 되면은, 마케팅에 대해 가지고 한번 강의를 한번 할 거예요. 고객 응대에 대해 가지고. 기술도 중요하지만 고객 응대에 대해서. 프랜차이즈들은요, 고객 응대는 잘해요. 근데 기술은 없어요. 한마디로 기술은 없어요. 왜 기술이 없냐? 그건 간단해요. 주인이 아니니까. 본사 사장이나 지사장이나 이런 사람은 주인입니다. 근데 막상 작업하는 사람들은 뭡니까? 다 월급쟁이니까. 주인이 아니잖아요. 주인의식이 없으니까 절대 무리한 짓을 안 해요. 무리하게. 절대 딱 FM대로 합니다. 라벨 딱 적힌 대로 그냥 라벨에 드라이 해라 하면 드라이, 물빨래 해라 하면 물빨래. 왜? 사고 일어나면 무조건 심할서 써야 되고 회사에서 잘릴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절대 무리한 짓 안 해요. 그래서 아닌 거지. 여러분들은 어때요? 본인이 다 사장이고 오너고 하다 보니까 책임을 져도 여러분들이 지고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하시잖아요. 무리해서라도 한단 말이에요. 그거 차이에요. 그거 차이.
근데 오히려 보면 프랜차이즈들이요, 세제나 약품, 여러분들보다 더 확실하게 씁니다. 가격 예전하지 않고, 얼룩만 잘 빼는 게 있으면 그냥 다 써요. 왜? 가능하면은, 얼룩 빼기를 안 하고 세탁하는 과정에서 떼는 게 있으면 제일 좋거든. 그러면, 뭐, 직원들이 뭐, 얼룩 뺄 일이 없으니까. 그 가까운 일본 같은 경우에는요, 얼룩 빼기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아들, 딸, 직계 존속 아니면은 안 해요. 다 가족들. 그러니까 직원들이 한 50명, 100명 있어도 얼룩 빼기 전문은 누구냐? 가족이에요, 가족. 사이가 하든지, 아들이 하든지, 딸이 하든지, 아니면 사장이 하든지. 왜? 책임을 져야 되니까. 제가 그런 데 많이 보고 왔어요. 보고 다 겪어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걸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프랜차이즈 공장에는 못해요. 얼룩 빼기, 저도 가르치러 많이 다녀봤거든요. 프랜차이즈 공장에 한 1년씩 다니면서 가르쳐보고 했는데, 결국은 다 나중에는 무서워서 어느 정도 선거지는 하다가 그 이상 안 해요. 표백장하면 절대 대수좀 안 하려고 그래요. 얼룩 빼기 하다가 다시 되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얼룩 빼기에 대한 기술을 이제 여러분들 막 배워놓으면은 무리하지 않고 안전하게, 얼룩 빼기는 원리만 알면 돼요. 원리만 알면은 아주 안전하게 작업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과정을 이제 배우기 시작할 거예요. 오늘, 근데 오늘 내가 앞에 쭉 다 썼지만 이게 오늘로 다 끝날는지 안 끝날는지 모르겠어요. 하다가 시간 되면 그냥 마치고 다음 달로 또 넘을게요. 얼룩 빼기는 한 달 만에 다 끝나지 못해요. 그리고 여러분들 생각할 때 얼룩 빼기는 실습을 하는 걸 좋아할 것 같아요. 근데 실질적으로요, 실습하기 전에 이론이 정립화가 안 돼 있으면 실습하나 많아요. 그 다음 달에는, 원래 이달에 그 스파팅 전문 회사에서 와서 장비를 차려놓고 하려는데 코로나 걸렸답니다. 코로나. 며칠 전에 전화 와가지고 코로나 걸렸는데 가까이 오고 이 양반이 뭐 사람 죽일 일이다. 오지 말라 했어요. 다음 달에 자기가 오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와서 장비 차려놓고 실습도 하고. 근데 그러기 전에 이론부터 완벽하게 마스터하고 난 다음에 해요. 자, 첫 시간은 잔소리로 요거로 끝내고 다음 시간에 또 이제 실질적으로 하겠습니다.